안녕 얘들아.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거꾸로 교실 한번 디딤 영상 같이 보도록 하자. 오늘의 배우 문제는 무엇일까? 짜잔. 자, 오늘은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기관들 중에 국회와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기관 첫째, 국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아래에 보이는 회의장은 바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곳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죠. 자, 대통령이나 장관 또는 국회의원이 안건이 있을 경우에 국회의원들에게 안건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책상에는 컴퓨터가 있어서 전자투표를 하게 되고요. 이 전자투표 결과는 앞에 있는 전광판에 보여지게 돼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찬성이든 반대든 결정이 되면 맨 앞에 있는 우리 국회의장,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죠. 국회의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2층에는 국민들이 회의 진행 장면을 참관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기자실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퀴즈 하나 낼까요? 자, 천장에 많은 전등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천장에 달려있는 전등의 개수는 몇 개이고 그 개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죠. 바로 국회의원들이 누구인가? 자, 국회의원들은 왜 여기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는가 궁금하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국가일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던 그림처럼 여러 가지 안건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요. 누구 대신? 국민 대신. 자, 이 국회의원은 임기가 몇 년일까요? 4년입니다. 부모님들께서 4년마다 투표하는 거 모두 다 지켜보았죠? 자,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원이 되려면 몇 세 이상이 되어야 될까요?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지만 선생님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 만 25상이기 아니야. 미안해요. 만 2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금 넘기 때문에 선생님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 국회의원 나오면 꼭 뽑아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궁금해지죠. 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 먼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듭니다. 자, 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법을 바꿀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정부가 적절히 사용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적절한 곳에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자, 세 번째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하는 일은 정부가 법에 따라서 국가의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요.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정말 일을 잘 하였냐? 못했으면 왜 못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국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 대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기관 두 번째, 법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기도 그림이 먼저 보이네요. 그림을 살펴보면 앞에 세 분이 앉아 계신 걸 볼 수 있죠. 자, 바로 판사예요. 재판을 이끌어가고 법에 따라 심판하는 사람이고요. 자, 왼쪽에 보이는 사람은 바로 검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피고고요. 피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변호사예요. 자, 검사가 피고인이 잘못한 내용을 하나하나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판사에게 저 사람에게 벌 주세요 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면 변호인은 아닙니다. 우리 피고인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일을 했으니 도와주십시오. 형량을 줄여주십시오. 라고 피고인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자, 증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인을 따로 불러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가운데 앉아있는 두 사람은 열심히 재판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지금 그림을 통해서 우리 법원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국민들의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을 내리는 곳이 바로 법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해결도 해주고요. 도둑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그런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려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도 하죠. 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선 법관이 자기 임의대로 심판을 하면 안 돼요. 무엇에 의해서? 바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무엇에 따라?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몇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삼심제도라고 해요. 무슨 제도? 삼심제도. 그럼 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한 번만 받고 재판이 끝난다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2번 재판 받았는데도 억울해요. 그러면 한 번 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방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 자, 이렇게 법원이 있는데요. 지방법원에서 억울하면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할 수 있고요. 고등법원에서도 판결이 억울하면 대법원으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자, 그것을 삼심제도라고 한다는 것,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또 하나 낼게요. 자, 법원 앞에 가면 대법원 앞에는 이렇게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의의 여신상이 지금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죠. 자,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왜 이것을 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모의국회, 모의법원을 한번 열어서 해보고요. 그러면서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기관인 국회와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깊이 있게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